시청 2026년 병오년 대박나세요. 2026년 병오년 말띠해 60대, 70대를 위한 특별 가이드 일부. 행운을 부르는 지혜와 풍요로운 한 해를 여는 비결. 붉은 말에 해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기운. 2026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966년이 마지막 병오년이었으니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그때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절 청춘의 열정으로 살아오신 세월이 이제 지혜로운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말은 예로부터 빠른 속도와 역동성, 자유로운 기상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붉은 말은 불의 기운이 더해져 생명력과 활력, 변화와 발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해에 우리 어르신들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건강하고 복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2026년 말띠해 60대, 70대에게 찾아올 특별한 운세. 전체 운세의 흐름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이 강한 해로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께는 이 불의 기운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의 기운이 강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절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리한 활동은 금물이지만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운을 활성화시키는 비결입니다. 60대 어르신들의 2026년 운세입니다. 60대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기입니다.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말띠의 역동적인 기운이 여러분의 남은 젊음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재물운입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해입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후반이신 분들은 자산 관리에 신경 쓰시되 지나친 투자는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운입니다. 말의 해는 활동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과유불급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니 열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운입니다. 자녀들이 이미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시고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의 2026년 운세입니다. 70대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빛나는 시기입니다. 2026년은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즐기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조언자가 되실 수 있는 해입니다. 재물운입니다. 70대에는 새로운 재물을 쫓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가 그 준비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입니다. 70대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띠해의 활동적인 기운을 받되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을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운입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가 큰 기쁨이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시되 너무 간섭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는 역할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시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행운을 부르는 생활 습관과 풍수지혜. 아침을 여는 행운의 의식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운을 좌우합니다. 다음은 2026년 말띠해에 특히 효과적인 아침 의식입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말은 새벽에 가장 활발합니다. 가능하면 해가 뜨기 전인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아침의 맑은 기운이 하루 종일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처음엔 어려우시겠지만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상쾌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동쪽을 향해 햇빛 맞이하십시오.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서서 아침 햇살을 얼굴과 몸에 받으십시오. 최소 5분, 가능하면 10분 정도 햇빛을 쬐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D 생성이 활발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기상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이 아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밤사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기관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나 명상을 해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집안 풍수로 행운 끌어당기기. 우리가 사는 공간의 기운이 우리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말띠해에는 다음과 같은 풍수 배치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현관 정리해보세요.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시고 가능하면 생화나 밝은 색상의 그림을 두시면 좋습니다. 말 그림이나 말 모양의 장식품을 두시는 것도 올해에는 특히 좋습니다. 거실 배치를 해보세요.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자 생활의 중심입니다. 소파는 벽을 등지고 배치하되 문이나 창문이 직접 보이는 곳에 놓지 마십시오. TV는 북쪽이나 동쪽 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는 밝은 조명을 사용하시고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신경 쓰십시오. 침실 풍수에 신경을 써보세요. 침대는 문과 직선상에 놓지 마시고 머리가 북쪽이나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밑은 항상 비워두시고 침실에는 거울을 침대가 비치지 않는 곳에 두시거나 아예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색상은 차분한 베이지, 연한 갈색, 부드러운 핑크 계열이 좋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해보세요.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이지만 동시에 재물운이 새어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장실 문도 닫아두십시오.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시고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화장실 구석에 두시면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엌 정리를 해보세요. 부엌은 재물과 건강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상한 음식은 즉시 버리십시오.
칼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부엌에는 밝은 조명과 함께 초록색 식물을 두시면 좋습니다. 냉장고 위나 가스레인지 옆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색깔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색깔은 우리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병오년에 특히 좋은 색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말띠해의 대표 색깔입니다. 다만 60대, 70대 어르신들께는 너무 강렬한 빨간색보다는 주홍색이나 코랄 색상이 더 적합합니다. 속옷이나 양말에 이런 색을 사용하시거나 작은 소품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노란색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밝은 노란색이나 황금색 계열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갑이나 열쇠고리에 노란색 장식을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초록색은 건강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70대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색으로 옷이나 침구류에 연한 초록색을 활용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베이지색과 갈색은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상복으로 이런 색상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색은 올해는 너무 어두운 검정색이나 진한 회색, 탁한 색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색들은 기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장 재물운을 높이는 실전 방법. 돈을 부르는 지갑 관리법.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갑 선택은 2026년에는 황금색, 갈색, 베이지색 계열의 지갑이 좋습니다. 재질은 가죽이 가장 좋고 너무 오래된 지갑은 과감히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상 사용한 지갑은 기운이 약해집니다. 새 지갑을 사실 때는 가능하면 음력 1월이나 보름에 구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갑 안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영수증, 오래된 쿠폰,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버리거나 정리하십시오. 지폐는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머리가 위로 가도록 넣으십시오. 동전은 별도의 동전 지갑에 보관하시고 본 지갑에는 지폐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황금색 돼지 모형이나 부적을 지갑에 넣어두시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카드 크기의 금색 카드도 많이 나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때는 지갑을 북쪽이나 서쪽 방향의 높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바닥에 두거나 화장실 근처에 두는 것은 피하십시오. 집에 금고가 있다면 거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장과 예금 관리의 지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정리하십시오. 너무 많은 통장은 오히려 재물을 분산시킵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그곳에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되 습기가 차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60대 초반이시라면 여전히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이 재물운을 키웁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시라면 안전한 예금이나 연금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위험합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더라도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까지 자녀들에게 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움을 주시되 반드시 본인의 노후 자금은 따로 보관하시고 그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큰 금액은 오히려 아이들의 금전 감각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적당한 금액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육보험이나 적금 형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불로 큰 돈을 주시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복권과 도박에 대한 올바른 자세. 소소한 즐거움으로 복권을 사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을 기대하고 생활비를 쓰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주일에 1장에서 2장, 커피값 정도의 소액으로 즐기시되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카지노, 경마, 불법 도박 등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이나 심심함 때문에 도박에 빠지시는데 이는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친구들이 권유해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으로 복을 부르기. 배우자와의 관계 돈독히 하기. 60대, 70대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 중이고 결국 늙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도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서 못했던 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십시오. 산책, 등산, 요리, 원예, 여행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서로의 개인 시간과 공간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할 때 간섭하지 말고 응원해 주십시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십시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간식, 예쁜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자녀 및 손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자녀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조언보다 공감이 더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떠맡기보다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공원에 가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이 좋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자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했다, 멋지다, 자랑스럽다라는 말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은 더 커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근황을 나누십시오. 오래된 친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인연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특히 건강 자랑이나 자녀 자랑은 적당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다툼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정치, 종교 등 민감한 주제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사회활동과 봉사.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복을 키우십시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큰 보람을 줍니다.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아동센터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등산, 사진, 서예, 노래, 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동네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 보십시오. 외국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미술, 음악 등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종교가 있으시다면 교회, 성당, 절, 성당 등에서의 활동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도 의미 있습니다. 5장 매일 실천하는 행운의 루틴. 아침 루틴. 알람 소리가 아닌 자연스럽게 눈을 뜨도록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가볍게 팔다리를 펴고 몸을 깨웁니다. 얼굴을 씻고 이를 닦은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 동쪽을 향해 아침 햇살을 쬐입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영양가 있는 아침을 드십니다. 잡곡밥, 된장국, 나물 등 한식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수첩이나 달력에 오늘 할 일을 적습니다. 너무 많은 계획보다는 두세 가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전 루틴.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계획한 일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날씨가 좋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나가십시오. 혼자 가셔도 좋고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원예, 그림 그리기, 서예, 악기 연습 등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봉사활동, 동호회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십시오. 빨래, 청소, 장보기 등 해야 할 집안일을 처리하십시오. 오후 루틴. 점심 식사는 아침만큼 충실하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거르지는 마십시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편하게 쉬거나 가벼운 낮잠을 주무셔도 좋습니다. 다만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전에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십시오. 간식 시간에는 과일이나 견과류 등 가벼운 간식과 함께 차를 드시면서 여유를 즐기십시오. 저녁 루틴. 저녁 식사는 하루 세 끼 중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피하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한 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쉬십시오. 가족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나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하십시오. 취침 준비로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십시오. 스마트폰이나 TV는 이제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로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6장 계절별 행운 달력. 봄의 운을 말씀드릴게요. 2026년 입추는 2월 4일입니다. 이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식물을 심거나 화분을 들이십시오. 빨간 옷을 입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꽃 구경을 다니십시오. 봄의 생명력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봄은 건강검진을 받기 좋은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점검하십시오. 여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곳으로 휴가를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무리한 준비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풍놀이를 가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십시오. 겨울입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쓰셔서 나쁜 기운을 막으십시오. 김장은 체력이 되신다면 적당량의 김장을 담그시되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설날 준비는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운을 무리하게 쫓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운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2026년 한 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이 빠르고 힘차게 달리듯이 여러분의 한 해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가끔은 쉬어가면서 주변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026년 병오년 말띠해 60대, 70대를 위한 특별 가이드 2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과 꼭 조심해야 할 것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60대, 70대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즐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는 활력과 생명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조심하지 않으면 과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2부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과 꼭 조심해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2번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되시면 꼭 받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물론이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남성은 전립선 검사,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으므로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남성분들도 70대가 되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필요하면 경동맥 초음파나 관상동맥 CT도 고려하십시오. 검진 결과는 반드시 보관하시고 이전 결과와 비교하면서 수치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60대, 70대의 대부분은 한두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지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약은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약통에 요일별로 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깜빡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혈압계를 두시고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십시오. 수치를 수첩에 기록하시면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생명입니다. 식사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혈당 측정기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시고 저혈당 증상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를 드십시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수영이나 수중 걷기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하십시오.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응급 연락망을 붙여두십시오. 가족 연락처, 단골 병원 전화번호, 119 등을 적어두시고 휴대전화에도 저장해 두십시오. 집에 기본적인 비상약을 준비해 두십시오.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상처연고, 밴드 등이 필요합니다. 만성질환 약도 여분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오면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런 증상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심장을 상징하므로 올해는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은 60대, 70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줄이십시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에 가장 나쁜 적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이 많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십시오. 2026년 여름은 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심장에 큰 부담을 주므로 한낮의 무더위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에어컨을 사용하시되 너무 차갑게 하지는 마십시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은 혈압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비만, 음주, 흡연 등이 혈압을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거나 줄이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충분한 휴식, 체중 감량, 금연, 절주 등이 혈압을 낮춥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낙상은 60대, 70대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넘어지는 것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이 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십시오. 화장실과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복도와 계단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선이나 물건이 바닥에 널려 있지 않도록 정리하십시오. 집안에서도 슬리퍼보다는 발을 감싸는 실내화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십시오. 아무리 예뻐도 굽 높은 신발은 절대 신지 마십시오.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까치발 들기,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다리 근력을 키우십시오.
시력이 나빠지면 사물을 잘 보지 못해 넘어지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백내장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하십시오. 안경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쓰십시오.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완전한 예방법은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뇌를 자주 사용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퍼즐을 맞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를 많이 드시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피하십시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드십시오. 과식은 금물입니다.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므로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고 간장이나 된장도 줄이십시오.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허브로 맛을 내십시오.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콩, 수수, 팥 등을 섞은 잡곡밥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과 뇌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을 자주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하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칼슘이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드십시오. 하루 한두 잔의 우유나 요구르트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를 드셔도 좋습니다. 계절 과일을 하루 1-2번 드십시오. 사과, 배, 귤, 바나나, 딸기 등이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도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짠 음식, 젓갈,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과자, 케이크, 도넛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단 음식, 탄산음료, 과자를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커피나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드신다면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매일 드시지는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 부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후, 식사 전후, 운동 후, 취침 전에 물을 마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물이 지겹다면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천천히 짧게 걷다가 점차 속도와 거리를 늘리십시오. 평지를 걷는 것이 좋고 너무 가파른 언덕은 피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15분씩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찾아보십시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입니다. 고정식 자전거를 집에 두시거나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좋습니다. 본 운동 전에 5-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심하게 차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고 쉬십시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외 운동을 피하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편한 옷과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십시오. 여름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모자를 쓰시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으되 너무 두껍지 않게 여러 겹 겹쳐 입으십시오.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격려도 되고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같은 집안일도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자세는 피하십시오.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식물을 가꾸는 것은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좋은 활동입니다.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다만 너무 높은 층은 무리이니 2층에서 3층 정도만 계단을 이용하시고 그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가서 장을 보십시오. 걷기도 되고 물건을 고르고 들고 하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무거운 것을 사지 마시고 카트를 이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60대, 70대에게 흔한 문제입니다. 항상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식욕이 없고 잠을 잘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사회활동이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불안을 일으킵니다. 깊은 호흡,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십시오. 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못한다 보다는 나이에 비해 이것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7,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이지만 나이가 들면 6시간 정도만 자도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편안한 침실 환경,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기 등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누우십시오. 수면제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전화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기입니다.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문자 사기에 주의하세요. 택배가 왔습니다. 가족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문자에 있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우면 직접 택배사나 가족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각각 다른 약을 처방받으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치의 한 분을 정해서 모든 약을 그분과 상의하면서 드십시오. TV 홈쇼핑이나 광고를 보고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사지 마십시오. 효과가 과장된 경우가 많고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십시오. 민간요법 주의하세요. 암이 낫는다, 당뇨가 완치된다 같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함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특히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민간요법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결혼, 직업, 육아 등은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쓰면서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든 음식을 제한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에 가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2026년 월별 건강관리 가이드입니다. 1월에서 2월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눈이 오거나 길이 얼어 있으면 외출을 삼가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십시오. 추운 날씨에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니 외출 시 따뜻하게 입으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하십시오. 3월에서 4월은 봄철 건강 관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봄이 되면 피곤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봄나물을 드십시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간대에 외출을 피하십시오. 5월에서 6월은 초여름 건강 관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많이 흘리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이니 음식 보관에 신경 쓰시고 상한 음식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외출 시 모자를 쓰시고 필요하면 선크림을 바르십시오. 7월에서 8월은 한여름 건강 관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낮의 무더위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시원한 곳에 계십시오. 냉방병도 조심하셔야 하니 에어컨 온도는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수박, 참외 같은 시원한 과일을 드시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십시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시원할 때 운동하시고 한낮에는 피하십시오. 9월에서 10월은 가을철 건강 관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교차가 크므로 옷을 여러 겹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체온 조절을 잘 하십시오. 날씨가 좋으니 야외 활동을 늘리십시오. 등산, 단풍 구경 등이 좋지만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10월경에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으십시오.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은 초겨울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므로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날씨가 추우면 실외 활동이 줄어드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준비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내년 건강 계획을 세우십시오. 건강한 2026년을 위한 다짐.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26년 병오년 말띠해 60대, 70대를 위한 특별 가이드 3부. 풍요로운 일상 만들기와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 60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기이고 동시에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어서 뭘 하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병오년 말띠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최적의 해입니다. 이번 3부에서는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취미가 중요한가?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은퇴 후에 취미가 없으면 무료함과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미가 있으면 매일이 즐겁고 기대됩니다.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오늘은 어떤 노래를 배울까 하는 설렘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60대, 70대에 적합한 취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와 텃밭 가꾸기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시작해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면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텃밭을 가꾸셔도 좋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하면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예와 캘리그라피입니다. 붓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쓰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손의 미세한 근육을 사용하여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배우실 수 있고 나중에는 손주들에게 이름을 예쁘게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입니다. 수채화, 유화, 색연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노래와 악기입니다. 노래교실에 다니시거나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배우기 쉬운 악기를 배워보십시오. 음악은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은 사회활동도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시고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진 촬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편집하는 것을 배워보십시오.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면 나중에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함께 출사를 다니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퍼즐과 보드게임입니다. 직소 퍼즐, 스도쿠, 크로스워드, 바둑, 장기, 화투 등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 더욱 좋습니다. 등산과 걷기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걷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산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시면 함께 산행하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요리와 제빵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유튜브에 요리 동영상이 많으니 보면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면 더욱 기쁩니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한국 무용 등 다양한 춤을 배워보십시오. 춤은 전신 운동이 되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이거나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도구나 재료로 시작해서 재미있으면 본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동네 구청,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하시면 서로 배우고 격려하면서 실력도 빨리 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인내심 가지기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왜 계속 배워야 하는가?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배우면 좋은 것들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필수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등 배워두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많은 복지관과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배워보십시오. 해외여행을 가실 때 도움이 되고 뇌 활동에도 매우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여행 회화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 철학, 문학 등을 배우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건강 지식 영양학, 운동법, 질병 예방 등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리, 세금 절약, 안전한 투자 등 경제 관련 지식을 배우면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기회 찾기. 동네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다양한 무료 강좌를 운영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인문학 강좌, 컴퓨터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많은 대학에서 시니어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점을 따는 정규 과정부터 취미 강좌까지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많으니 활용해 보십시오.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에 있다 오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또한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오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풍경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60대, 70대를 위한 여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력에 맞는 일정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리한 일정은 피하십시오.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여유 있게 한두 곳을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지십시오. 호텔이나 펜션을 선택할 때는 가격보다 편의성을 우선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화장실이 깨끗한지, 침대가 편한지 확인하십시오. 장거리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시고 현지에서는 택시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가용으로 가실 때는 중간에 자주 쉬면서 가십시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필수입니다. 평소 드시는 약은 충분히 챙겨가시고 간단한 상비약도 준비하십시오. 혈압계가 있으시면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거나 외국이라면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안압지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걷기 편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언제 가도 좋습니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우도 등을 둘러보고 신선한 해산물도 드시고 오십시오. 남해와 통영은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고 싱싱한 회와 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는 동해의 푸른 바다와 설악산의 웅장한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거리, 정동진, 낙산사 등도 둘러보십시오. 전주는 한옥마을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같은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지리산과 섬진강은 지리산의 웅장한 자연과 섬진강의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십시오. 하동 차밭도 방문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가깝고 안전하며 한국어 표지판도 많아서 시니어들이 여행하기 좋습니다.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이 인기 있습니다. 대만는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맞고 한국과 시차가 없어서 편합니다. 타이페이 100일, 야시장, 지우펀 등을 둘러보십시오. 동남아는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로 인기가 많습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좋습니다. 유럽은 체력과 경제력이 되신다면 한 번쯤 유럽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봉사가 중요한가? 은퇴 후에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귀한 자원입니다. 봉사활동은
그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무료급식소나 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입니다. 요리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봉사입니다.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말벗 등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봉사입니다. 비슷한 연배라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큰 기쁨이 됩니다. 동네 청소, 하천 정화, 나무 심기 같은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입니다.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활동입니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남을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악기, 그림, 요리, 바느질 등 자신이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봉사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동네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교회, 성당, 절 등에서도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과 시간, 관심사에 맞는 봉사를 선택하십시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면서 그곳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보람도 더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화와 문자 정도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 친구들과 무료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스도 보고 날씨도 확인하고 맛집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 앱으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하면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버스나 지하철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보고 싶은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옛날가요, 건강정보, 요리법, 운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쇼핑 앱은 쿠팡, 지마켓 같은 앱으로 집에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집까지 배달해주니 편리합니다. 은행 앱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잔액 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합니다. 건강 앱은 만보기로 걸음수를 확인하고 혈압이나 혈당을 기록하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처음에는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배워두면 정말 편리합니다. 은행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남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공용 컴퓨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쇼핑은 집에서 편하게 쇼핑하고
무거운 물건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주문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정기 배송도 활용해 보십시오. 다만 반품이나 환불 절차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NS로 세상과 소통하기. 페이스북은 친구들의 소식을 보고 자신의 일상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찾아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SNS입니다. 예쁜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려보십시오. 손주들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니 팔로우해서 손주들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밴드는 동호회나 친구 모임을 위한 앱입니다. 모임 일정을 정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받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에 가입하셨다면 받을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지출 관리. 예산 세우기를 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파악하십시오. 수첩에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시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정비 줄이기를 해보세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점검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고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할인 혜택 활용해 보세요. 노인 할인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특정 요일에 시니어 할인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충동 구매 자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지 하루 정도 생각해보고 구매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정리하십시오. 주거래 은행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잘 모르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수익을 내세우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이거나 위험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만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2026년 말띠에 월별 생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월은 새해 계획과 겨울나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2026년에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너무 많은 목표보다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겨울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즐기십시오. 설날 준비는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손주들과 함께하는 윷놀이나 화투놀이도 좋습니다. 3월, 4월은 봄맞이와 새 시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십시오. 깨끗한 환경이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꽃구경을 다니시고 봄의 기운을 만끽하십시오.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5월, 6월은 초여름 활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날씨가 좋으니 등산,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십시오. 베란다나 텃밭에 상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심어 보십시오.
어버이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선물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7월, 8월은 한여름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집에서 편하게 쉬십시오. 더운 한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독서, 영화 감상,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여름 건강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시원한 과일도 드십시오. 9월, 10월은 가을 수확과 여행의 시기입니다. 가을 여행은 날씨가 좋으니 여행하기 최적의 시기입니다. 단풍 구경을 다니십시오. 추석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무리한 일은 피하십시오. 건강검진은 한 해의 건강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검진을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11월,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 한 해를 돌아보고 잘한 일은 칭찬하고 아쉬운 일은 반성하십시오. 집안 정리, 통장 정리, 서류 정리 등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2027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60대, 7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황금기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무르익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아직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2026년 병오년 말띠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도 하면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고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풍요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2026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말띠해 60대, 70대를 위한 특별 가이드 4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과 지혜로운 노년 준비. 가족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가족의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장했고 손주들이 생기고 형제자매들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소중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번 4부에서는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 노년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자녀들은 독립하고 결국 남는 것은 부부둘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30년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생겼으니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더욱 돈독히 할 때입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당신 덕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했기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오늘 밥이 정말 맛있네. 당신 오늘 옷 잘 어울려. 당신이 해주니까 더 좋아 같은 작은 칭찬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오래 살았다고 내가 맞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다른 의견도 인정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매일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날 있었던 일, 뉴스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추억 이야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화는 부부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십시오. 산책, 등산, 요리, 여행, 춤, 노래방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데이트를 하십시오.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겨보십시오. 부부 여행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젊은 시절의 설렘이 되살아납니다. 나이 들어서 싸우면 서로에게 상처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으시고 말을 조심하십시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했어 보다는 나는 이럴 때 속상해라고 말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다가는 관계만 나빠집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을 꺼내서 따지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간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십시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간병인을 고용하십시오. 간병인이 쓰러지면 환자도 더 힘들어집니다. 배우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십시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들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믿고 맡기십시오. 결혼, 직업, 육아 등은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보십시오. 섣불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나 육아를 도와주실 때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다 쓰면서까지 자녀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대하십시오. 다만 친딸만큼 편하게 대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은 예의를 갖춰서 대하십시오. 사위는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너무 편하게 대하면 무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 부부나 딸 부부의 살림살이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십시오.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마시고 며느리와 사위도 똑같이 대하십시오. 편애는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십시오. 다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십시오.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바쁜 자녀들을 배려해서 너무 자주 만나자고 하지는 마십시오.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섣불리 판단하거나 충고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을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고생한다라는 말은 큰 힘이 됩니다. 손주 육아 어디까지 도와줄까?
손주를 돌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할 때 행복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고려해서 도와주십시오. 70대가 되면 하루 종일 어린 손주를 돌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시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평일 오후 3시간, 주 2-3회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키십시오. 도와준 것에 대해 보상이나 감사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 등은 손주들이 좋아합니다. 공원에 가서 놀아주거나 집에서 블록놀이, 그림 그리기 등을 함께 하십시오. 손주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놀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주거나 사주십시오.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적당한 용돈이나 선물을 주십시오. 너무 큰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십시오. 손주 육아는 그 부모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무엇을 먹이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부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안전 기준, 영양 정보, 교육 방법 등이 달라졌으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더 소중해집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자주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안부를 묻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 주십시오.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재산 문제,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재산보다 형제자매의 정이 더 소중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가십시오. 형제자매 중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십시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들은 보물입니다.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정기적인 친구 모임을 만드십시오.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근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친구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정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와 싸우는 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정치, 종교 등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의견이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해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십시오.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보다는 한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65세 이상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십시오.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것은 해지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하십시오. 특히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등이 중요합니다. 훗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십시오. 요양원, 요양병원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공부하십시오. 노후 자금 관리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니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하십시오.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예금이나 연금에 투자하십시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수입원을 파악하십시오.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배우자나 자녀들도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미리 계획하십시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건강할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십시오. 자필로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장래 방식, 장기 기증 의사 등도 적어 두십시오.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십시오. 연명 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십시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시고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이 들어서도 살기 편한지 점검하십시오. 계단이 많지는 않은지, 화장실이 안전한지,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집을 수리하십시오. 턱 없애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등 안전을 위한 수리를 하십시오. 현재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가 어렵거나 위치가 불편하면 이사를 고려하십시오. 병원, 마트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70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지혜로 무르익었고 경험의 깊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도 아직 유지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는 활력과 변화의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십시오. 둘째,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감사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셋째, 행복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재를 즐기십시오. 넷째,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십시오.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2026년 한 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을 돌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즐기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웃고 떠드십시오. 자연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십시오. 남을 돕고 베풀고 봉사하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고 여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받으시고 사랑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